설거지할 때가 제일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세수할 때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양치치고 의자에 앉아서도 못 일어나니까 이제 찌릿찌릿하는 느낌 있잖아요. 막 가다가 찌릿. 그러면 막 깜짝 놀래가 또 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또 가고 또 가면 또 찌릿찌릿하고 막 이래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척추 질환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보건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척추 질환 환자는 약 960만 명, 5명 중 1명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오는 추간판의 변형, 주위 근력의 감소 등에 대해서 우리 몸은 척추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황색 인대와 같은 인대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도 오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신경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이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누적된 퇴행 및 보상 기전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대체로 중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통증에 주저앉은 몸을 다시 일으키는 한의학적 치료. 억지로 깎아내기보단 몸의 자생력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약해진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매선요법. 이 실 한 올이 잃어버린 발걸음을 다시 깨웁니다. 협착증으로 멈춘 걸음, 매선요법으로 다시 걷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의학의 지혜로 몸의 자생력을 깨우는 한의학 박사 임용균 원장. 젊어서부터 허리 건강이 안 좋았다는 최복순 씨. 특히 집 앞 경사진 길을 걸을 때 통증이 심했답니다. 어딘가 가려고 해도 한 번에 못 가고 중간에 걷다 쉬기를 반복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데요. 허리가 안 좋아서 협착증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기는 협착증이라고 진단받았는데 그래도 암만 치료를 받아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죠. 내리막에 이제 첫째 내리막에 내려가는 거지.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도 했지만 협착증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또 내려가다가도 자꾸 뒤로 젖히고 당기려고 오는 것도 이제 이런데 장단지 있는 데가 시려요. 시리고 자다가 지가 나고 이제 그런 건 없지요. 이제 허리 통증은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끔 이제 불편했었지요. 요새 잘 지내시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리막에서 좀 쉬어볼까 하다가도 이제 그냥 가는 게 이 정도는 좀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게 이제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물론 잘 지내고 계시지만 또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치료도 좀 하면서 좀 신경을 또 써보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오래전부터 척추관 협착증을 겪어왔는데 내원하시기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직접 압박을 받거나 신경의 혈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보행을 멈추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좁아졌던 공간이 벌어지면서 다시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매선요법은 몸 안에 녹는 약실을 삽입해 해당 부위를 오래 자극하고 통증 완화와 조직 회복을 돕는 한의학적 치료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매선요법 치료입니다. 여기 침 끝에 있는 약실이 허리의 근육, 근막과 같은 부위에 삽입이 되어서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만들어내고요.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매선요법은 한의학의 오랜 고전인 황제내경의 침자 원리인 기가 이르기를 기다려 유침하고 기가 새지 않게 한다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치료입니다. 척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몸의 균형도 무너져 있습니다. 최복순 씨도 척추 골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추나요법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환자분이 겪고 있는 간헐적 파행증과 허리의 통증, 그리고 다리로 이어지는 연관 통증 등을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매선요법 치료, 추나요법 등을 위주로 하여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환자분은 치료 초기에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좀 힘들어 하셨지만 마음을 붙잡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이 된 이후에는 다시 악화되지 않았고 갈수록 증상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 끝에 골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했는데요. 허리와 골반 주변 근력을 보강하며 다시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제가 이 걸음도 자세도 안 발랐거든요. 저 걸음 자세도 안 발랐고 저 자체도 걸을 느꼈는데 이제 댕기면서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는 내가 이제 바르게 걷는 것도 이래 해보면 바라지고 이웃 사람들도 이제 네 걸음 바라졌다 하고 한 3개월 전부터 뭐 통증도 괜찮고 설거지하는 것도 좋았고 댕기는 보행하는 데도 좋아졌습니다. 치료 전엔 힘들었던 경사진 길, 이제는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는데요. 설거지도 빨래도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사실에 속이 후련하다십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이제 설거지 하려면 다리를 좀 이렇게 벌렸죠. 벌리고 이제 이래 해도 그래도 허리가 아프니까는 하고 나면은 중간에 한 1초 정도 있다가 항상 이렇게 뒤로 허리를 이래서 이렇게. 그리고 싱크대도 이리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쳤죠. 이런 식으로 자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로 서서 얼마든지 해요. 통증을 알아온 긴 시간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버틴 3개월, 드디어 몸의 회복력이 깨어났습니다. 설거지할 때가 제일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세수할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지금 의자를 사다 놨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양치치고 의자에 앉아서도 못 일어나니까 이제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 앉았다가 일어나려면은 그 전에는 앉았다 일어나려면 꼭 요걸 잡았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아서 요리 와서 이리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 한번 이리 뒤로 이리 자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앉았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는요 이래 앉았다가 일어나도 지금 바로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가다 말다 했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지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나고 했겠죠. 근데 확실히 내가 잘 갔구나 생각은 들어요. 약 20년 전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박인호 씨. 수술 이후에도 취미로 자전거를 탈 만큼 활발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탈지기는 좀 괜찮았는데 타고 나면 또 허리가 많이 아팠어. 협착증, 전방 전이증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게 또 뭐 재활을 했는가 아파가지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안 좋을까 싶어서 타게 됐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자전거는 10년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됐는데요. 동호회를 가입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심해지면서 그 모든 활동이 막혔죠. 흔히 나사를 박는다고 하는 척추 고정술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술 부위 주변으로 퇴행성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걸음이 비틀거리고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그런 증상이었죠. 환자분과 같이 척추 고정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부위에 인접분절 퇴행이라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를 고정시킴으로써 고정된 척추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움직임과 부담이 인접한 다른 척추 마디로 이어지면서 그 인접한 척추 마디가 퇴행이 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이 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지게 되고 결국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허리 한번 볼까요?
매선요법을 통해 수술과 노화로 약해진 척추를 강화해 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매선요법 치료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약해지신 허리의 근육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처음 내원 당시 기력 저하로 체중까지 빠졌던 상황. 원기를 채워주는 한약을 함께 처방했는데요. 고통스러웠던 협착증 증상도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뭐 약같지 않고 보약이니까 좀 달달하고 맛있네요. 먹을 만합니다. 충분히. 심치료 뭐 할 적에 뭐 통증은 없고 뭐 맞고 나서 개운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잘 낫겠죠. 환자분은 내원하실 당시에 기력이 약하고 식욕이 부진했으며 그로 인해서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계셨고 특징적으로 밤에 목덜미에 땀이 나는 증상도 있으셨는데 이는 모두 원기 부족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인삼양령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하여 복용하시도록 했고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매선요법 치료를 꾸준히 지속하여 좋은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었고 협착증 증상도 함께 개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면서 오랜만에 페달을 힘차게 밟아봅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며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빌 박인호 씨의 건강한 앞날을 응원할게요. 전에는 아파서 자전거를 못 타고 막 걷기도 했었는데 걷는 것마다 아팠는데 지금은 자전거 타고 막 각자 돌아다니니까 참 좋습니다. 건강하니까 자전거 타면서 건강 즐기면서 뭐 그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자전거 타기는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신경 통로가 좁아진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지만 자전거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서 하기 때문에 신경 통로가 좁아지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너무 과하게 숙이게 되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적당히 숙인 자세로 타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꼬부랑 할머니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몸을 굽히면 통증이 완화되다 보니 계속 허리를 굽히다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건데요. 정길순 씨도 얼마 전까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답니다. 많이 아프니까 걷는 것 자체가 좀 힘이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날 때가 너무 힘들고 걷는 것도 뭐 한 30분도 못 걸었어요. 4번, 5번,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협착증이 있었는데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술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정형외과, 뭐 또 무슨 뭐 통증 클리닉, 뭐 다른 한의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가다가 이러면 막 찌릿찌릿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막 가다가 그냥 그러면 막 깜짝 놀래가 또 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또 가고 또 가면 또 찌릿찌릿하고 막 이래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뵙겠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오늘 진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건 물론이고 발목까지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오래 걷지 못하고 쉬었다 가야 하는 간헐적 파행 증상. 20년 넘게 길순 씨를 괴롭혀온 통증이었습니다. 환자분은 허리에 통증도 있지만 다리, 발목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과정에서도 허리의 통증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이 되었지만 발목과 다리의 증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이것도 허리의 근력 약화 및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심해지고 혈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리를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의 후관절과 함께 등과 허리를 넓게 감싸는 근막인 요배 근막을 타겟으로 매선요법을 시행합니다.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척추 주변 근육의 지지력을 끌어올리는데요. 고령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만성적인 통증 개선에 유효한 보존적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고령의 환자들은 근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시는데 매선요법 치료는 직접적으로 근력 강화를 돕고 척추 주변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삽입된 약실이 근막과 깊은 근육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통증 완화와 척추 지지 기능의 회복을 돕는데요. 근육이 척추를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추간판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앉는 힘을 받고 얇아지게 될 수 있고요. 매선요법 치료 시에는 이와 같은 이제 깊은 부위에 있는 이제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들에 직접 매선 약실이 삽입이 되어서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침 치료도 함께 시행합니다. 한약 성분과 치매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치료로 허리 깊은 곳의 통증을 완화하는데요. 허리 깊은 부위에 있는 근육 중 하나인 대요근이라는 근육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 대체로 단축,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허리 신경을 압박하거나 보행에도 문제를 줄 수 있는데 이 근육은 깊은 부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침치료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침을 이용한 약침술을 이용해서 대요근의 긴장을 직접 해소하고 대요근을 지나가는 신경 주변의 염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은 지 2달, 이제는 쉬지 않고 1시간을 걸어도 끄떡없는데요. 아유, 가뿐해 보이시네요.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걷다가도 쉬고 걷다가 쉬고 뭐 모든 게 뭐 생활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치료받고 나서부터는 마음대로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냥 뭐 일상생활도 막 편안하게 잘 하고 있고 또 손주까지 보고 있어요. 또 손주까지도 보고 있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 그리 하고 마음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30분 이상 걷기가 힘들었는데 파행증이 많이 좋아지시면서 지금은 몇 시간씩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허리와 발목의 통증도 많이 호전이 되셨고 지금은 호전된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 허리를 지지하는 근력이 중요합니다. 임용균 원장이 허리에 좋은 운동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앉아서 상체 숙이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양쪽 손으로 무릎이나 종아리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보행 중 파행증이 왔을 때에도 의자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무릎 당기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천천히 당기고 양팔로 앉습니다. 1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당기기가 힘들 때는 한쪽씩 교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운동을 할 때 목을 들지 않아야 합니다. 목을 들게 되면 경추나 흉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에 힘을 뺀 편안한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면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미소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죠.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매선요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한의학적 치료법들은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생명력을 돕는 치료입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나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